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지리한 조정 횡보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장세가 참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38,000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장중 일시적으로나마 39,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강세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안도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4만 달러를 돌파한 뒤에 42,000달러까지 뚫어내면 47,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나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5월에도 37,500달러 지지를 잘 확인해주면 단호한 돌파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11월 전고점 이후에 절반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반등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심리적인 수준인 3,000달러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승형 삼각 패턴이 깨질 경우에 35% 수준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분 증명 전환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모로 신경이 좀 쓰이는 상황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30%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한 뒤에 5월에는 나름의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달 하락 수준이 2021년 6월 이후에 최악의 월간 실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내용들이 잇따르면서 나름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4월에서 반등의 5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참 모호한 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9,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낸 뒤에 38,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그대로지만 37,0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 결정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3월 말 이후에 단기 하락 추세에 있다. 37,500달러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매도 압력도 함께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3개월 가격 범위의 중간 지점인 4만 달러 주변에 고정돼 있어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모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64,000달러와 11월 69,000달러 정점을 찍은 뒤에 50% 수준이 빠지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번 달에 결정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상승 모멘텀의 손실을 확인했고, 이건 46,000달러에서 5만 달러 저항 영역을 넘어서는 제한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월간 차트에서는 약세 신호가 있어서 가격 후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D마크 지표에 따라서 주간 차트에서 역추세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5월의 계절적인 추세까지 고려하면 가격 반등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5월 1일 지지선 반등을 보여준 것은 황소 세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9,824달러 위로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RSI는 곰 세력의 주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39,000달러를 돌파하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97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후에 돌파 마감을 하면 200일 단순 이동 평균 47,154달러까지 랠리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9,000달러에서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34,300달러를 거쳐서 32,917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강력하게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꽤 엇갈린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공포 심리가 과도하다라면서 곧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인 투자 심리 변수가 2009년 3월 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시 시장은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위기 쇼크에서 벗어나 S&P 500이 바닥을 쳤고 이후에 23% 랠리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약하다, 투자 포지션이 가볍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주식시장은 머지않아서 반등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주춤할 수 있지만 탈선은 아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 역시 확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정반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이 지금보다 8에서 16% 더 떨어져서 3,800 또는 3,460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성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높은 비용과 경기 침체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해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S&P 500 실질 수익률이 1950년대 이후에 가장 낮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참 일반적이지 않다. 간단하게 때려 맞추기도 어렵다. 이런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모드가 국채 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관심사인 달러 인덱스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내보일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수준인 3,000달러를 진작에 반납하고 여전히 2,850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곰세력의 매도세가 아직 견고하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5월로 접어들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촛대의 꼬리를 보면 곰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939달러 부근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세력은 상승 추세선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이럴 경우에 다음 지지선은 2,450달러가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구간이다. 반대로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반등할 경우에 상승 삼각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소 세력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059달러를 돌파 마감할 경우에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3,45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시기는 이 상승 삼각 패턴을 돌파할지 그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조심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상승 삼각 패턴 안에 머물고 있는 이더리움이 2분기 안에 이 패턴 아래로 밀려서 후퇴할 경우에 35%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상승 삼각 패턴은 보통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패턴인데, 이더리움이 현재 패턴을 형성하기 전에 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여주면서 몇 주 뒤에 삼각 패턴 아래로 이더리움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삼각 패턴 상향 돌파가 실패한 건 역시 약세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 삼각 패턴 아래쪽 추세선이 깨지면 이 삼각 패턴의 최대 폭만큼 아래쪽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 35%가 빠지면 1,820달러, 30%가 빠지면 2,16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트적인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월 22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서 1억 6,9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부분도 우려점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솔라나 펀드 등에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분증명 전환 시점 딜레이 이슈로 인해서 이래저래 참 말들이 많은데 부디 최악의 상황은 잘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XRP 역시 아직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0.6달러 초반에서 간당간당 걸쳐 있는데 최악의 4월을 겪었던 만큼 반등의 5월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섞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라케시 우패드히의 경우에는 XRP가 4월 마지막 날 0.56달러까지 하락폭을 확대했는데 5월 첫날 반등한 것은 황소 세력의 매수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현재 0.62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성공할 경우에는 20일치 수이동 평균인 0.68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경우에 다시 0.5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여기가 깨지면 0.5달러까지 하락도 가능하다. 반면 20일치 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후에 XRP는 머지않아서 0.55달러에서 0.91달러 사이의 넓은 범위에서 통합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기고가 야슈골라의 경우에는 XRP가 2분기에 30%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좀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XRP가 4월에 28% 하락하면서 2021년 6월 이후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5월 첫 이틀 동안 0.63달러까지 6% 이상 상승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0.58달러에 도달하자마자 매수 심리가 급등하면서 반등했는데 이 가격대는 2022년 1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수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XRP의 0.58달러 지지선은 200일 이동평균과도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의 XRP 매수 심리는 소문에 사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 우호적인 소식이 잇따르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 안에 30% 상승해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펼쳐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느껴지는 것은 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분단위로 이 춤추는 시세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같이 요동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마도 올해 투자라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마음이 잔잔하고 포용력이 있고 또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와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자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너무 분위기와 감정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상황은 상황대로 받아들이되 대응 전략은 차분히 구성하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잘 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